지난달 제작팀을 직접 찾아온 한 의뢰인. 결코 길지 않았던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는데 나중에 위자료 청구를 병을 앓고 있었고,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 부인의 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여자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오세요. 남편의 불륜 현장을 2번씩이나 목격해야 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가등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이혼하고 나서 소송을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게다가 예기치 못했던 시어머니의 황당한 소송까지. 그거였어요. 집 계약서 쓸 때 어머니께 연락하라고 한 게. 어머머? 넌 네 손으로 도장 찍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니? 어머님 마치 동남 씨랑 제가 이렇게 될 줄 아셨던 것 같네요.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사 년 전 이별을 통보한 미영의 집 앞을 밤새 지키고 있었던 동남. 야, 강동남, 누나. 너 밤새 이러고 있었던 거야? 누나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잖아. 누나, 안정적인 직장도 갖고 누나가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남자도 될게. 응? 누나, 제발. 누나. 야, 나이도 5살이나 어린데다 미래까지 불확실했던 동남이 늘 불안했던 미영. 그러나 자신에게 보여준 마음만큼은 진심이라 믿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미영이라고 합니다. 결국 결혼을 결심하고 동남의 집에 인사를 가는데 앉아. 응? 앉아. 우리 동남이보다 5살이나 위라고요? 말씀 놓으세요, 어머님. 아들,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래요? 왜? 나 누나랑 같이 있고 싶은데. 아들, 미영을 탐탁치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한 동남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무리한 혼수를 요구했다. 요즘 나이 어린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들 한 살에 1,000만 원씩 계산한다면서? 네? 5살이면 5천만 원이구나? 결혼만 하면 믿음직한 남자가 되겠다던 동남의 약속을 믿고 많은 것을 감수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 그러나 동남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기야, 왔어, 자기야? 나 배고파. 여태 밥도 안 먹은 거야? 밥을 챙겨줘야 먹지. 그리고 자기 오늘도 회사 안 나간 거야? 괜찮아. 우리 아빠가 사장인데 설마 날 자르게 하겠어? 뭐라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적 책임감조차 희미했던 동남. 결국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모두 떠맡아야 했던 미영은 밤이면 그야말로 녹초가 되곤 했는데 자기야,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나 아프다고. 어제도 피곤하다고 하고 그제도 피곤하다고 하고 자기나 나중에 바람나도 딴소리 하지 마. 아내가 몸이 아프다는 말에는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화만 내는 남편. 미영의 속앓이는 깊어만 갔다. 아무래도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미영은 혼자 병원을 찾게 되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방암입니다. 암이라는 병 앞에서 미영은 철저히 혼자였다. 처음에 하는 말은 저한테 그래서 자기는 그냥 네 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제가 아파서 팔도 못 들 정도였었거든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그럼 날도 더워지는데 수영장 갈까? 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수상한 통화. 그럼 꼭 비키니 입는 거다. 저 자기야. 당신 오늘도 아버님 회사 안 나간 거야? 아빠가 당분간 회사 나오지 말고 자기 병간호 잘하래.
간호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자기 일이나 좀 알아서 해줘. 또 잔소리. 아픈 아내에 대한 배려는커녕 짜증을 내며 자리를 피하는 동남. 그때 동남의 휴대전화가 미영의 눈에 띄었다. 좀 전에 수상한 통화 내용이 생각나 휴대전화를 열어보는데 동남의 통화 목록은 오직 한 사람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치며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데 오빠 뭐야? 갑자기 전화를 끊으면 어떡해? 그럼 이번 주말에 수영장 가는 거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린 여자의 목소리. 누구세요? 그쪽은 누구세요? 나 간동남 아내 되는 사람인데. 미영은 동남의 내연녀를 직접 만나보기로 하는데 정말 동남 오빠 와이프 맞아요?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동남 오빠 단 하루도 여자 없이 못 사는 거 알죠? 오빠 바람 만나게 하려면 언니가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비아냥 섞인 걱정을 내뱉는 내연녀의 당당함에 기가 막히는데 자기야. 웬일이야 밖에서 보자고 하고. 응? 수진아. 감히 유부남 주제에 날 넘봐? 언니가 불쌍해서 이쯤에서 끝내는 줄 알아. 남편의 내연녀에게 모욕감을 느낀 미영은 한없이 비참하기만 하고 저는 수술 받고 이렇게 치료 받고 있는데 내 남편이 왜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충격도 많이 받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그렇게 용서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참 신혼해. 에휴. 그리고 이 집 전세 털고 그냥 사라고 몇 번을 말했지. 어머님, 정말 저희들 아직 집 살 형편 아니에요. 집이라는 갑자기 게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시어머니. 앞을 내다보고 사야지. 그렇게 모르니. 아유. 어머니, 이달 안에 집 문제는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준비하시고요. 아, 계약하는 날은 꼭 연락 주세요. 계약하는 날이요? 혼자 뭘 어떻게 하려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네. 당시 남편은 신용불량자였고 혼자 벌어서는 치료비 감당하기도 빠듯했지만 결국 미영은 무리하게 집을 사야 했다. 우리 자기. 잘 자고. 굿나잇.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던 남편.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깊었다. 자기야. 나 양치하려고.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 매 순간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 속에 홀로 버려졌다는 외로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힘들게 용서했던 남편. 지금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통증이 아니라 남편이 안겨준 배신과 상처였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침부터 불안한 듯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동남. 출근 시간이 다 되도록 미영이 나갈 낌새를 보이지 않자 초조해하는데 자기 오늘 안 나가? 왜? 나가지 말까? 아니, 결근하면 안 되잖아. 그래. 그래야겠지. 동남의 재촉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서는 미영. 자기야, 잘 갔다 와. 천천히 와.
미영이 눈치채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살뜰히 배웅까지 하는 동남. 미영이 나가자마자 부랴부랴 뒤따라 집을 나서는데 출근하는 척 집을 나온 미영은 숨어 동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설마 했던 미영은 동남의 모습에 또 한 번 절망하는데 미영이 뒤를 밟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내연녀와 미래를 즐기는 동남.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된 미영. 더구나 상대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며 미영에게 굴욕을 안겨줬던 원수진이었다. 네? 이혼 소송을 먼저 하라고요? 네, 저 이혼 소송 접수증 없이는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인간들 콩밥 먹일 수 있게 현장만 잡고 싶다고요. 아주머니, 이 간통죄라는 거는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 모르십니까? 남편의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할 수 없이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된 미영. 며칠 후 202호로 들어가는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일단 CCTV부터 먼저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러다 놓치면요! 자, 아주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CCTV 있다니까 확인해 보시죠. 예? CCTV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는 모텔 주인. 그 시각 앞으로 닥칠 위기를 모른 채 미래를 즐기고 있는 동남.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될까 초조한 미영. 그때 저 사람이에요! 모텔 CCTV에 잡힌 동남과 수진. 202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빨리요! 빨리요! 열어보시죠. 나오세요. 잠깐만, 진정하세요. 결국 미영은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꼼짝없이 현장에서 잡힌 동남과 수진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된다. 제가 용서한다는 말을 솔직히 주변 사람한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정말 막말로 내가 진짜 미친 여잔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용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좀 많이 들었어요. 결국 미영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 남편의 애원을 외면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동남도 마음을 잡은 듯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기야, 밥 먹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병 때문은 아닐까 자책했던 미영. 고마워. 요즘 청소도 도와주고 고맙다고. 그런데 왠지 동남은 미영의 마음을 달가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뭔가 미영의 눈치를 보며 전화를 들고 자리를 피하는 동남. 미영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미영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동남이 미영을 속이기 위해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엄마인 척 바꿔놓은 것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남편의 불륜 행각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끝내 미영의 마지막 기대까지 짓밟아버린 남편. 간동남,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고소가 안 된다니요! 왜요? 현행범들인데 왜 못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영 씨만 이혼 소송을 낸 거고 남편분의 입장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근데 보세요. 간통죄 선고받고 나서 남편분이 그 다음날 법원 가셔서 이혼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저기 억울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이혼에 동의한 걸로 봐서는 이번 건은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첫째라는 것은 이거 유의해야 할 게 사전에 미리 종용, 즉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답변서를 통해서 이혼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혼 의사 합치 후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불행했던 미영의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소송장. 대여금 반환 청구? 어머니, 그 돈 저희 결혼할 때 결혼 비용으로 네, 결혼 비용으로 빌려준 거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빌려준 거라고요? 담보로 지금 살고 계신 집에 가등기를 해놓으셨던데 모르셨어요? 가등기요? 순간 미영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 하나. 여기도 도장 하나 찍어라. 어머니, 이게 뭔데요? 설명하면 네가 아니? 찍으라면 어서 찍어. 시어머니의 강요에 도장을 찍었던 서류. 며느리 명의로 집 사는 것이 못마땅했던 시어머니가 집에 가등기를 설정해둔 것이었다. 그거였어요. 집 계약서 쓸 때 어머니께 연락하라고 한 게. 어머머? 넌 네 손으로 도장 찍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니? 어머님 마치 동남 씨랑 제가 이렇게 될 줄 아셨던 것 같네요.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미영 씨 입장에서는 결혼 당시 시어머니가 준 돈이 증여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나 또 미영 씨 몰래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반면 시어머니가 해둔 가등기는 미영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미영 씨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판사의 조정 권고에 따라 전세금 중 일부를 합의금조로 돌려주었다.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고도 소송까지 당해야 했던 미영 씨.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 결혼 생활 4년을 솔직히 돌아보고 싶진 않아요. 그 보태준 전세비를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거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고 또 나왔어요. 네. 결혼하기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는 결혼한 이후라도 자신의 부모님이 주셨던 재산, 즉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보통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전세금이라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또 공동증여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조정 판결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이 대주시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권리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혼자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결혼 생활이 길고 자녀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결혼 생활을 유지한 기간이랑 재산에 대한 어떤 그 기여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분할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아, 그렇군요. 재산 분할 제도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이혼한 이후에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은 좋지만 또 너무 막무가내의 소송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그 선택을 해야 한다면 마지막까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